시간에서 우리가 생명의 기원 그리고 과학의 특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의 다양성과 생명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의 다양성.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체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다양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종류대로. 다양성은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종류대로 그냥 만드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돌연변이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하고 이것들이 막 합쳐졌다. 환경과도 관련된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고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진리일수록 진리는 단순하죠.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근데 방금 말한 것 같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자기들만의 용어를 써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 모든 생물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실제로 그렇죠. 이건 진화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낳은 다양한 자손들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질. 그렇죠. 같은 부모 밑에서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 같지만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면 다 다르잖아요. 형제들. 이렇게 자손이 많지만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형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돌연변이 개체가 출현한다라는 설명을 나중에 이제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 중에서 환경이 변화될 때 환경 변화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자연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선택.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관찰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러한 자연 선택은 진화론자들은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현상이에요. 적응하는 현상.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 집에 초파리가 있었거든요. 6월 달에 발견된 초파리는 갈색이었어요. 갈색. 그런데 초파리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 다음 세대까지가 한 15일이면 나오거든요. 15일. 그래서 15일 계속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초파리가 까만색 초파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까만색. 그러면 이 까만색으로 된 거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거예요. 아마도 검정색이면 조금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았나 보죠? 그런 거 자연 선택 맞아요. 그런데 그 자연 선택은 진화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고 창조론자들도 자연 선택이라는 말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러한 현상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적응. 이 적응은 어디에서나 도처에서나 발견돼요. 모든 생물은 적응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생물체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왜냐면 자연이 계속 환경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자연 선택까지는 가능한데 이것을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는 이러한 생물들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종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종.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갈색 초파리가 검정색 초파리가 되었다면 요거는 다른 종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소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진화. 작은 진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또 다른 생물학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변이. 그냥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갈색 초파리가 검정색 초파리가 됐다고 해서 초파리가 아닙니까? 왕파리가 된 거예요? 똥파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초파리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검정색이었던 초파리가 다시 갈색 초파리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소진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건 소진화라는 말이 엄격히 말해서 맞지 않고 그냥 변이 된 거예요, 변이.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말 소진화를 아주 긴 기간으로 외삽해서 설명을 하는데 외삽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외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 이거 뭐 한 전나무 정도 되는데 이런 전나무가 1년일 때는 저렇게 키가 작았어요. 3년 됐을 때는 저 정도 길이가 됐어요. 5년 되니까 더 많이 컸어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이들의 용어를 빌리면 여기까지를 소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5년까지 발견된 그 현상을 100년, 1000년으로 그대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년이 되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런 나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나무는 어느 정도 큰 500년 된 나무나 뭐 100년 된 나무나 키 차이 별로 차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소진화가 아주 장구한 시간을 지나면 대진화로 바뀐다. 새로운 종으로 바뀐다. 그래서 초파리가 뭐 몇백만 년이 지나면 얘가 무슨 뭐 초파리가 아니라 뭐 메뚜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개가 뭐 100만 년이 지나면 뭐 고양이도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들의 그 설명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와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었죠. 종의 기원에서의 그 종. 그 종은 스페시스라고 말하는 그 딸랑딸랑 종이 아니에요. 이 스페시스의 차이인데 생물학에서는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보다 조금 큰 것이 속,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그 바운더리가 영역이 과, 그 다음에 목. 뭐 이렇게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런 게 점점점 커 나가는 이런 그 영역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체계 안 쓰셨죠. 그냥 종류대로 하나밖에 안 썼어요. 종류라는 말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자, 이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이 체계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우리는 지금 린네라는 사람이 1700년대에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분류 체계가 사실 생물학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학문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또 이것들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개 밖에 역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이런 거는 최근에 그 21세기 거의 들어와서 새롭게 생겨난 그런 그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분류 체계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생물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그것도 계속 바뀌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 분류 체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종류라는 거 하나로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누어 놓은 이 분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예를 보면 우리에게 친근한 개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하자면 개는 개과가 있고 개 밑에 물론 개 속이 있고 그 밑에 400여 개의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개 품종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 많죠. 무슨 뭐 말티즈도 있고 또 무슨 셰퍼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품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종들인데 이러한 종이 다 같은 종류죠. 종류로 보자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카인드, 종류는 이 중에서 과 정도의 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종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에 속하는 걸로는 지금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쳐보면 객과라고 쳐보면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뭐 여구리, 여우, 너구리, 늑대, 뭐 들개 이런 종류는 다 객과에 속하는 종류들. 얘들은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런데 그 밑에 종, 속 이거는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네들은 다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객과 말고 또 다른 과, 고양이과, 뭐 곰과 이런 아이들은 종류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개하고 고양이, 뭐 독수리, 또 뭐 메뚜기 뭐 이런 것들 다 과가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그 종류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은 그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것들, 아까 말했던 과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에서의 이 종류를 좀 비교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에서는 종과 속을 다 나누고 있고 창조론에서는 그 과 밑에는 그냥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과 밑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그런 변화를 아까 그 갈색 초파리가 검정 초파리 되는 거, 이런 거를 소진화라고 자기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이거를 확대해서 대진화까지 가는 거예요. 갈색 초파리가 검정 초파리가 되는 것처럼 이게 소진화라면 이것하고 마찬가지 방식,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지나면 이 초파리가 사실은 초파리가 아니라 뭐 메뚜기도 될 수 있고, 메뚜기는 고사하고 무슨 뭐 새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메바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이제 대진한 거죠. 진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해서 종류대로 만드셨거든요. 종류대로. 그렇기 때문에 초파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걔들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종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변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는 아까 갈색 됐다, 뭐 검정색 됐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고, 생물 그 진화론자들도 그것을 관찰했는데 관찰해놓고 그것을 소진화라는 말을 떡하니 붙여놓고, 창조론자들은 그걸 관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물의 능력이다. 이거는 변이고 이거는 적응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응이 된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되지는 않아요.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개가 곰이 될 수는 없어. 왜?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개가 곰이 돼요. 왜? 대진화가 이루어지거든. 아주 오랜 시간을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소진화가 대진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진화론은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은 많지만 이것들이 점점 올라가서 달라붙어서 진화론의 꼭대기에는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기원이 그들은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설명이 될 것이야. 지금 이제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뭔가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눠져서 현재와 같은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창조론에서는 현재와 같은 많은 생물들은 변이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 내에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종류들 사이사이에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개가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또 무슨 뭐 이들은 뭐 파충류가 조류로 뭐 이렇게 진화됐다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뭐 악어가 독수리가 됐다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는 종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절대로 악어는 새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류 자체가 다르거든. 하지만 파충류의 그 악어의 종류 내에서는 그 안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이가 되고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다른 겁니다. 자,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선생님이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발견한 그 핀치새라는 새의 부리 모양이 너무 다양한 걸 보고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됐을까? 이거는 아마도 이들이 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먹이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환경에 의해서 부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본 거죠. 요거를 소진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아주 장구한 시간이 지나면 대진화가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 이제 종의 기원을 기반으로 한 종의 다양성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1865년,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나온 그 이후죠. 종의 기원이란 책이 나오고 나서 당시에 정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정말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유전의 법칙의 그 맨델의 유전의 법칙 이 책이 그 논문이 1865년에 나왔지만 이 논문은 아주 조용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이때는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의 기원이 워낙에 그 당시에 히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전 법칙이 맨델의 유전 법칙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유전적인 변이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 종의 유전 정보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갈색 초파리가 검정색 초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색깔은 변할 수가 있어요. 날개 2개 있는 초파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날개 4개 있는 초파리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초파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초파리 날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초파리 날개를 가진 유전자가 닭의 날개를 가진 그런 동물은 뭐 안 돼요. 그거는 왜? 초파리 날개 유전자는 초파리는 초파리 날개 유전자만 가지고 있지 새의 날개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내에서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맨델이 얘기했는데 조용히 묻혔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앞 시간에 봤지만 1900년대 이후에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아 유전자 안에 정보가 들어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유전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그 데프니 메이저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갈라파고스 군도 안에 있는 유명한 섬인데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 안에 핀치새가 살아요. 이 핀치새를 보고서 그 다윈이 했던 그 연구를 아주 흡사한 연구를 그랜트라는 부부 과학자가 들어가서 실험을 합니다. 예.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예. 자, 방금 말씀드렸던 유전적 변이는 그 종의 유전 정보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랜트 부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핀치새의 부리를 가지고 정말 거의 평생을 바쳐 연구를 했어요. 핀치새의 부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써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플리처 상도 받고. 이 상 준 사람들은 다 진화론자죠.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죠. 그 안경을 쓰면 그 색깔만 보인다고. 진화론의 안경을 쓰고 보면 진화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진화는 매 시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주. 그런데 이때 이 핀치새가 이들의 이 데프니 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 주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가뭄과 홍수가 반복됐어요. 재밌게도. 가뭄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홍수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랬더니만 이 핀치새 부리가 가뭄이 있을 때의 부리 모양이 달라지고 홍수가 났을 때 부리 모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안 바뀌었잖아요. 핀치새는 그냥 핀치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부리 모양이 바뀐 것만 주목한 거예요. 그 소진화를 본 거죠. 그래놓고 그 이후에 대진화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가 몇 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소진화가 아니라 적응이에요.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이에요. 적응 현상은 몇 시간 볼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초파리 얘기했잖아요. 2주 만에 초파리 색깔이 그렇게 막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주의 있게 관찰하면 얼마든지 적응을 관찰할 수 있어요. 생물 관찰. 뭐 굳이 뭐 여기 이런 섬에 가가지고 평생 안 다쳐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진화론에서 방금 같은 그런 이제 진화론의 설명에 오류가 있고 이런 진화론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종의기원에 있는 그런 자연 선택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유전자가 발견되고 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무슨 현미경도 나오고 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면서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새롭게 진화론에 조금 더 보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보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추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진리의 특성이 아니죠. 자, 이 진화론자들도 자연 선택에다가 돌연변이 하나 더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자, 돌연변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생물체에게서 유익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면 그 유익한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되고 그 중에서 또다시 유익한 변이가 나타나고 그 유익한 돌연변이가 또다시 자연 선택되고 이런 것이 수백만 년 동안 오래오래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뀐다. 이게 결국 소진화가 대체된다. 이 얘기죠. 그게 돌연변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유리한 개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돌연변이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파리 실험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초파리 중에서 정상적인 초파리는 그 날개가 2개 있어요. 그런데 돌연변이를 그 자외선을 인공적으로 쏘이면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서 이렇게 뭐 날개가 4개 달린 초파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유리할까요? 무거워서 못 날아요. 얘는 먹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먹이도 먹기 힘들어요. 오래 못 살아요. 수명이 짧아요. 이게 어떻게 유리하겠어요? 모든 돌연변이는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체 내에 DNA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뭐 자외선을 쪼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DNA에 그 에러가 생기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과학을 하게 되면 과학의 그 어설픈 과학자가 아니라 정말 과학의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과학을 하면서 이 DNA를 보고 DNA의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진화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과학자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생물뿐만 아니라 뭐 우주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가 없으면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자, 또 돌연변이 개체에 의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지 않아요. 초파리는 그냥 다양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거든요.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돌연변이를 만들기가 쉬워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초파리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초파리들은 다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요. 수명이 더 짧고 또 생식성이 없다든가 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그 돌연변이들이 초파리가 아닌가? 또 다른 파리인가? 아니에요. 다 초파리예요. 다시 말해서 종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파리는 다양한 돌연변이가 관찰되지만 모든 돌연변이는 그대로 초파리일 뿐이다. 종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는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게놈이란 그 유전자의 신비라는 책에서 모 교수가 밝힌 것도 있습니다. 현대 종합론, 이건 아까 말한 거지 정말 다양한 걸 계속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이제 그 다윈은 자연 선택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돌연변이 또 갖다 붙였죠. 거기다가 생존 경쟁 갖다 붙였죠. 거기다 격리 효과, 뭐 이렇게 뭐 지리적으로 격리된다, 뭐 생식적으로 격리된다 이러면서 계속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진화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뭐 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하자면 돌연변이는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새로운 정보의 추가가 불가능하다. 이건 아까 말했던 악어, 파충류가 새가 될 수 없어요. 왜? 새의 정보를 안 가지거든. 새의 그 파충류의 유전자 속에는 날개를 가질 수 있는 새의 날개를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진화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진화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그거는 자연현상이에요. 말한 것 같이 적응이고 변이고 근데 그것을 대진화로 확대 해석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자연적으로 다양한 생물의 출현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생명의 다양성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정보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죠. 예, 생명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고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리는 심플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추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계속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추가하죠. 계속 돌연변이 넣고 격리도 넣고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또 넣는 게 뭐냐? 이제는 시간까지 추가를 하고 있어요. 시간까지. 오랜 시간 지나면 우연히 어떻게 만나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생명 정보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셨고 이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욥기에 이렇게 그 말은 이러이러하다, 독수리가 이러이러하다, 배의 못을 봤느냐, 뭐 이렇게 너무 그 욥은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생물학자죠. 그 창조과학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몰라. 저는 생물학 전공했는데도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세히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자세히 알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주에 있는 것 같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만드셨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직접 설계를 하신 거죠.
설계해서 그 설계도를 생명체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정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사물과 사물이 다르다고 할 때 이 그 다른 것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료를 정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생명 안에도 정보가 있어요. 왜냐? 생명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종, 다른 모양, 다른 그 형질을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이 생명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생물의 형질을 담고 있는 것을 생명정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정보는 암호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이제 코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코드는 약속된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정보라든가 이거를 코드화 시켰다든가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이것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연히 정보를 코드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여기만 봐도 누군가 대단히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생명체도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드가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DNA라고 하는 겁니다. DNA는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준말인데 우리말로는 핵산이에요. 핵산. 그리고 세포의 핵 속에 존재를 하고 이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물질이고 조금 복잡하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한 4가지 종류의 암호로 되어 있어요. 뭐 AMP, GMP, TMP, CM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A, G, T, C 이렇게 쓰는 그 4종류의 암호로 되어 있고 지금 보는 것 같이 4종류의 암호들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꼬여 있어요. 꼬여서 DNA 이중나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생물학을 혹시 공부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때 이제 DNA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DNA의 구조를 상세히 배우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DNA 안에는 정말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 기제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그림처럼 그 DNA 암호들이 짝이 있어요. 짝이. G는 항상 C랑 만나고 A는 항상 T랑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 있기 때문에 두 줄로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풀어졌다 또 다른 짝을 만나서 꼬이고 이러면서 2배가 돼서 이제 복제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정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보인데 대표적인 정보인데 요것을 프로그래머가 있죠.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설계된 거죠.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0과 1의 코드를 사용해서 일련의 스텝들, 단계를 가지고 구성을 하죠. 프로그램,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된 걸 사용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은 그것을 0, 1 코드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생명체 안에도 방금 보여준 것 같은 A, T, C, G라는 4개의 코드로 구성된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 단계,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지금은 다 이 시퀀싱이 다 밝혀졌어요. 사람의 그런 유전자의 암호를 아까 잠깐 지놈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게놈이라고도 하고 이런 유전자의 암호가 다 밝혀져 있어요. 이게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게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포 속 유전 물질에 저장된 이 정보도 생명 현상의 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뭐 본체, 모니터 뭐 이런 게 있죠. 생명체도 하드웨어가 있죠. 우리 몸, 살, 혈액, 뼈 뭐 이런 거, 뭐 그 식물들도 잎, 가지 이런 게 하드웨어라고요.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립된 시스템이라면 외부의 개입 없이 정보의 양이 스스로 증가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요즘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컴퓨터는 다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를 완전히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PC 하나만, 독립된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PC 하나만 달랑 놓고 있다면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요즘. 네트워크 안 돼 있으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뭔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롭게 뭔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면, 완전히 끊어져 있다면 PC 하나만 달랑 놓고 전원만 딱 꽂고 있으면 이 안에서는 새롭게 뭔가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넣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로운 정보가 스스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도 그 같은 종 내에서만 계속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아까 말한 것 같이 파충류라는 그런 그 뭐 악어의 그런 유전 정보 속에 새의 그런 날개가 스스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기 전에는 뭐 실험적으로 집어넣거나 이러기 전에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생명체가 설계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은 분명히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설계된 거잖아요. 생명체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렇게 유사성이 많은데 설계자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 자, 생명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굉장히 진화론자들이 생명정보가 생성됐다고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현대의 정보 이론들은 현재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정보 이론이에요.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 정보 이론이라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어떤 독립된 시스템도 스스로는 지성의 개입 없이는 정보의 증가가 있을 수 없다. 좀 전에 말했던 그거예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해서 새로 넣어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은 뭔가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종이 대진화가 되려면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충류가 조류가 되려면 파충류 이렇게 악어가 새가 되려면 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유전 정보가 파충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둬도 진화론자들 이게 안 되죠. 그렇게.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의 유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한 개의 세포 한 개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약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에 들어있는 이런 정보, 엄청난 정보들이 세포 하나의 그 핵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그 유전 정보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에는 단세포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단세포가 사람까지 진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세포 안에 있던 그 유전 정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들이 굳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돌연변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돌연변이는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여기 지금 컴퓨터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나면은 점검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죠. 오류 나면은 계속 윈도우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작동을 하잖아요. 점검하잖아요. 생명체는 더합니다. 정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점검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을 생명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무작위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는 자료에 그 혼란만 주지 결코 절대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진화생물학자인 에르스트 마이어라는 이 사람은 진화생물학자인데도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진화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진화론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괴물이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그 종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다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연히 만들어진,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은 것이 우연히 일어나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되면 진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헉슬리라는 사람이 다윈의 종이기원이 나오고 나서 대표적인 아주 강경한 진화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원숭이도 셰익스피어의 그런 희곡의 한 줄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영국에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나 하면서 이걸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영국의 플리마우스 대학이라는 연구원들이 원숭이 6마리한테 컴퓨터하고 키보드를 줬어요. 셰익스피어가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셰익스피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컴퓨터를 발로 밟고 때리고 뭐 망치로도 쓰고 뭐 가끔 거기다 이제 화장실로도 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A자를 쭉 그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뭐 밟았던 것 같아 뒤꿈치로 쭉 일어나요. 문장 같은 건 전혀 만들어질 수 없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하는 과정.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 굉장히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DNA가 RNA라는 걸로 복제가 되면서 그것이 다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생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제 과정이에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생물체는 아주 단순한 가장 단순한 생물체가 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도 5초 만에 자기 복제를 해요. 5초 만에 DNA, RNA, 단백질로 이어가는 이 과정을 해서 자기 개체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생물이라면. 그런데 그냥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라고 했죠. 아미노산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아놓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두어도 만들어지지 않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그런 얘처럼 연필 제조 기계를 사용한다면 하루에 수천 자료의 연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연필 재료인 뭐 나무, 흑연 뭐 이런 걸 그냥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둬도 연필을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기계를 쓰면 연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그 방식에 의해서 생명체는 스스로를 복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만 두는다고 해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지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적인 개입, 지적 존재. 우리는 이 지적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연적인 정보 증가는 불가능하더라. 단백질이 우연히 합성될 그런 확률은 이거는 좀 머리 아파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그런데 확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려면 단백질 한 124개 분자로 구성된 그런 단세포 생물을 만들려면 생물이 단백질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단백질 중에서 가장 단순한 단백질,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장 단순한 효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최소한 그래도 한 124개 정도의 분자는 있어야지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체가 되거든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확률을 따져보니까 약 여기 있는 것 같이 10에 79,360 승 분의 1.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10분의 1은 0.1이잖아요. 10의 제곱분의 1이면 0.01이잖아요. 0.01. 근데 10의 79,360분의 1이라는 거는 0.000000에서 79,600, 360번을 가서 1. 이 확률이 그런 거예요. 확률이. 그렇게 된 확률은 이거는 확률학자나 수학자들이 볼 때 이건 0이다 라고 봐요.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률학자는 그냥 10의 50분의 1이면 10에 0이 50개 붙은 거 분의 1이면은 이런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수학자는 조금 더 많이 써서 한 10에 150승분의 1 정도면 0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이 가장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10에 79,360분의 1이 돼야지 이래야지 만들어진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단순한 단세포를 만들 때 그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게다가 많은 정보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면서 고등생물까지 그들이 말하는 심지어는 인간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론. 생명정보의 생성을 볼 때는 단백질 합성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유전 정보가 우연히 발현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연히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부터 오늘까지 했던 거를 결론을 다 내려보겠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자연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 설명들을 해봤지만 다 불가능하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죠. 그 다음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종이 분화되는가? 이거 생명의 다양성, 생명의 다양성이 그냥 가만두면 분화가 되든가 불가능하죠. 자연적으로 분화되려면 일단은 자연적인 정보가 들어가, 유전적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자, 외부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정보의 생성이 가능한가?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 진화인지 창조인지 여러분이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진화론이라는 그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을 하면서 여러분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망설이게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과학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학하고 싶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도전하세요. 유상입니다. 감사합니다.